새벽가 태극기 좀 더우니까 한풀 꺾이는 건데요. 꿈은 좀 덜 덥더라고. 아침에도 잠깐 찬바람도 차다기보다는 약간 덜 습한, 덜 더운 바람도 좀 불고 조금 꺾이는 것 같아요. 예, 뭐 비트코인이나 모빌 가격은 뭐 아직 큰 변동은 없는데 지켜보고 있고. 제가 하루하고 델리오에 예치했는 게 있었거든요. 하루에 0.4개인가 비트코인이 있었고, 델리오에 0.6개인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입출금 중단돼가지고, 하루 대표인가, 법원에서 보석 신청해가지고, 보석 신청해가 보석 판결 받고 나오는 중인가? 제가 사고 당한 뉴스 보셨습니까? 그 입출금 중단 그 시세로 한 80억 상당 비트코인이 하루에 예치됐던 분인데, 제가 그때 했을 때 하고, 비교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0억 상당이니까 거의 비트코인 그때 시세로 해가 100개에서 200개 사이지. 아니지. 10개면 100개에서 200개 사이 맞죠, 그죠? 그래갖고 어차피 50대 돌신이신데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이렇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가 되긴 되던데, 그분 심정은 솔직히 저는 심정은 이해되는데, 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큰 오류죠. 오류. 생각이 오류죠. 오류.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해는 가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내가 그분 사정은 잘 모르지만 거의 인생에 거의 올인하신 분 같은데, 비트코인에. 그리고 또 하루 인베스트라는 예치 업체를 저도 똑같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게 대체하는 하루 인베스트의 모습이, 그 예치하신 사람들한테 정말 좀 화를 돋구는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 처음에는 아예 대응도 안 하고 있다가 입출금 중단되고 한두 달 뒤인가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경과 보고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올렸어요. 공지를 올렸는데 열심히 하겠다, 찾도록 노력하겠다,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 해놓고는 진짜 남아있는 자산이라든지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거를 하나도 공지 안 하고 사람 속만 새카맣게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다 어차피 그거 자산 복구 못할 거 뻔하고, 해가 자기 보석 신청이나 하고 변호사만 대동해가 자기 면피할 것만 찾고 이러는 것만 눈에 보이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어차피 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살고 나오면 또 살잖아요. 또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었는 거라. 어차피 자기도 본인도 인생 베린 거. 응징이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자기 여기서 빚 주고 전재산 날리고 사나, 먹니 못 먹니
감옥 가면 밥도 주고 하니까 그런 심정이었다 하더라고. 주위에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주위에서 말렸던데 이번에 보석 신청하고 보석 신청회가 나오는 걸 보고는 그 울분이 확 터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지금 델리오 그 정 대표 그 사람도 지금 불안하겠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고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어요? 이 자기들 실력이 안 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 뭐 이자가 나오는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었거든요. 썰로만 많이 풀고 또 앞에다가 또 뭐 연예인 한 명 갖다 놔놓고. 근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모르고 저 같은 이렇게 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깊은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런 중화된 시파의 의지를 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저는 뭐 그냥 거의 포기했어요. 델리오나 하루나 나중에 뭐 10%나 20%나 돌려줄란지 아니면 그냥 뭐 일본의 뭐 마운트 곡수 사건 맹크로 뭐 10년 20년 뒤에 뭐 자산 어느 정도 복구를 할 수 있을란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다 운영회가 다 날려먹는 것 같고 또 저 FTX 사태 맹크로 또 어떻게든 또 협조를 해가지고 자산을 돌려주려고 뭐 어떻게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피해자가 얼마나 많노? 보니까는 뭐 수십억대 있는 분들도 꽤 되고, 억대는 저도 많고,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고, 뭐 이렇더라고. 아휴, 근데 가상화폐 시장에는 진짜, 그러니까 여기저기 함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이 모빅 프로젝트도 색안경 끼고 보는 유튜버들도 있대요. 나도 몰랐는데 뭐 모빅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하는 영상들 많대. 그래프 그림 올려놔놓고 뭐 그래프 보고 이거 봐라 하면서 3단계 덤핑이다 이렇게 하고 막 제가 모르겠어요. 레카를 카는 사람 레카를 카는 이런 게 말 그대로 자기 썰이야, 저게 썰. 자기 혼자만의 공상이 입사해가지고. 근데 워낙 또 이런 피해사들이 많았으니까 선입견이 없을 수도 없겠지. 본인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자기의 그런 그 가치관에서는 이걸 뭐 왜 해야 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뭐 열광을 하는지 보기에는 꼭 뭐 무슨 뭐 이상한 집단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 사람들이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이렇게 자기 얼굴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한다는 거는 이렇게 뭐 자기는 내 스스로는 나름대로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기 싫은 어떤 조금 약간 쫄보 느낌이 좀 있고, 뭐 직장 핑계 대고 막 이래 한다고 하지만, 안 많게도 그런 건 있거든. 저도 하면서도 약간, 솔직히 좀 부끄러운 게 없잖아, 있어요. 이게 요즘 모비커 분들 막 나와가지고 막 당당하게 자기 막 PR하고, 모비끼리 홍보하고, 또 오늘 보니까 또 학교 선생님인데, 막 같이 선생님들끼리 같이 막 인터뷰하는 영상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부럽다, 정말. 저런 용기나 이런 게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당당함에 감탄을 하기도 하고. 이 모비큐 분들 보면 그리 당당하거든. 저 빼고요. 저 빼고 오늘 막
그 신뢰가 다 아주 두터워요. 이게 이 신뢰 관계가 코어층에서도 처음에 이제 에어드랍하고 코어층에서도 요번 하락장에 많이 이렇게 나가신 분도 많겠지만 그 중심에는 또 있거든요. 딱 오 작가님에 대한 신뢰나 이 모빅에 대한 신뢰가 딱 있는 분들이 있거든. 그게 약간 그 돈만으로는 이게 잘 안 된다니까. 단순하게 돈만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구심점이 안 생긴다니까. 돈 되면 오고 돈 안 되면 떨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모빅은 약간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세계관이나 어떤 가치관,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뭉쳐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막 사유가 뭉치거든. 생각과 사유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후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열정적으로 막 그래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광적으로 막 그런 행동들이 간혹씩 보이잖아. 그래가 얼마 전에 누구 교수님하고 오 작가님하고 이렇게 방송했는 것 중에 어떤 한 분이 너무 많이 후원해가지고 문제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광적이다기보다는 약간 열정이 넘치는 어떤 그런 구심점이 딱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 3년 정도 맞죠? 3년 전부터 시작된 오 작가님의 비트코인 철학 강의 맞죠? 비트코인 인문학 강의가 쭉 중첩돼 있거든. 이게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강의 하나하나 들어보면 그 막 찾아보게 돼요. 뭐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고 또 관련된 책도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뭐 그 오태버스에서 이렇게 회원 전용으로 되어 있는 건대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건대 강의라든지 이런 거 쭉 들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어디서 듣기 힘들었던 그런 그 강의들이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못 듣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깨이는 거지, 생각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뭐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막 깨우치게 되고, 더 막 갈증이 생기는 거야. 지식의 갈증, 세계관이나 철학관이 부재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스스로도 알아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비트코인 저도 오 작가님 공부하면서 기술적인 거는 공부를 거의 안 했거든. 거의 못 했거든. 그나마 그냥 종이지갑 만드는 거, 종이지갑하고 뭐 임포트하고 비밀키 뭐 이런 것들, 그런 단순한 것들만 공부를 하고 그 이상은 공부를 잘 못 하겠더라고. 깊이 들어가서 오 작가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죠? 그거 원자성 하고 스마트 컨트랙하고 아토믹 스마트 이런 거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터지잖아요. 그까지는 전문적으로 못 들어가겠지만 그 외에 이제 지정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화폐론이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머릿속에서 막 움직이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그 구심점이 생기니까 어떤 약간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교 현상 같은 그런 색깔이 좀 있죠. 그래서 저도 금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전문 지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거 많이 없어가지고, 철학도 그렇고요. 철학도 그냥 철학책도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아무거나 보고 싶은 거 뚝뚝뚝 보고 이런 거 있는데, 그래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읽어는 나가는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책도 내가 우에 할까 싶다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서울대 선정 인문 고전학 50선인가? 그 서양 철학사가 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거부터 조금 읽고 있는데,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만하지만은 그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용어들도 너무 많고. 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두터운 책을 갖다 놔고 읽으면 그게 읽히겠나? 이런 생각이, 읽혔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뭐,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뭐, 철학적 약간 좀 있는 걸 읽으니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게 내용이 중첩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옛날에 그 오션 페이지 맞죠? 유튜브 하시는 분. 그분하고 오 작가님하고 이렇게 둘 대단하면서 이야기를 하던데, 책과는 멀게 사는 사람이 인문학이나 이런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묻더라고, 오션 페이지가. 오 작가님한테. 그러니까 오 작가님이 뭐, 어려운 책부터 시작하지 말고 서점 가면은 그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만화책이 있다. 그 만화책을 읽으면 궁금한 게 많을 거다. 그러면 그 궁금한 걸 또 다 그 다음 조금 더 만화책 말고 조금 더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하다 보면 그게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근데 나는 고전에 이제 서울대 인문만화 고전 그거 보고 있었는데 그게 맞더라고, 그 말이. 그래갖고, 경제학하고 이런 것도 될랑강십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만화로 보는 경제학, 만화로 보는 통계학, 만화로 보는 지정학, 만화로 보는 베이지 통계론 이런 게 있더라고. 확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샀지 뭐. 오늘 집에 가면 그거 있지. 그래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한번 보려고요. 잠시 후 과속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찾고 있는 책이 뭐냐면 케인즈와 하이에커라는 책을 찾고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막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책은 아니고, 그 케인즈하고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정통인 하이에커하고 둘이 이렇게 그 1930년대에서 둘이 이제 논쟁을 막 벌이는 그 이야기를 펼치는 거거든요. 케인즈는 이렇게 국가나 정부가 그 경제에 이제 개입해가지고 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논리고, 이게 케인즈 아니잖아요. 그죠? 그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제 완전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경제는 스스로 놔둬야 된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당장은 조금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 효과가 뒤에 나온다. 경제 스스로가 알아서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끔 놔둬야 된다는 게 오스트리아 학파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뭐 케인즈가 아니지. 케인즈가 아니고 미제스가 있고, 미제스의 제자인가 그때가 하이에커거든요. 그 둘이 썰 푸는 건데, 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막 경제 논리, 막 경제학 하면 머리 아픈 게 너무 많아. 그래요. 경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지 이 책도 읽을 때도 더 한 단계 더 재밌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만화로 보는 경제학 책 샀어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뭐 앞으로 경제학도가 되고 뭐 이런 머리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 알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어 뭐 모비커 이래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궁금해지는 게 많아져요. 그 어떤 뭐 똑똑한 사람인데도 학인데도 보면 이렇게 빠지잖아. 빠지면 스스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진짜 완전 완전 도약하는 거죠. 도약하는 건데,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꾸 그런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뭐 화폐론이라든지 뭐 금융, 뭐 거시경제, 뭐 위시경제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지정학, 지경학, 그죠? 뭐 철학 이런 거에 뭐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다 한 그걸로 모이더라고 보니까. 저 태동이 시작이 철학이고, 철학을 근거로 한 게 또 경제학이고 이렇더라고. 금융이고 화폐고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걸 알아가는 재미로 이렇게 하루하루 지냅니다. 근데 또 뭐, 이제는 있잖아. 머리가 이제 후덕후덕 하는지 머리에 넣으면 다음에 보면 또 새로워요.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겠지 라고 또 요즘은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것도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신화를 보고 또 책으로 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같이 배경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 확실히 만화로 보는 게 이해가 빨라. 이해가 빠른데 거기서 책을 보니까 이해가 쉬워. 예, 지금 이제 그 가오스하고 우르노스하고 하늘과 땅이 만나가 이제 자식들을 이제 쭉 낳아가지고 그 자식들 중에 이제 그 남매끼리 막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크로노스하고 누구더라? 누가 결혼해가지고 제우스를 막내로 낳잖아요. 막내로 낳았는데 이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거세를 했거든. 낫으로 거세를 했고가지고 워낙 행포를 저지르니까 낫으로 배우고 쫓아내쁘거든 자기 아버지를. 그냥 크로노스가 자기 자식들 보면 자기도 자식들이 자기한테 그럴까 싶어가 자식들을 놓으면은 자기가 꿀꿀 삼켜 보여. 나 처음 봤는데 꿀꿀 삼키니까 그걸 보고 있더니 그 아내가 제우스를 이렇게 딴 데 피신시키고 크로타스 섬인가 피신시키고 그래도 돌을 이제 아기 쌈에다가 딱 쌓아놨고 자기가 조금 끌어안고 누워 있으니까 이 크로노스가 이제 이 자식인 줄 알고 돌덩이를 그냥 꿀꿀 삼키거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제우스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크로노스하고 티탄신이라 그러던데 그 티탄신들을 몰아내고 자기하고 자기 형제들 뭐 제우스 또 뭐 프로메테우스인가 그 다음에 뭐 자기 형제들하고 제국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또 신을 이렇게 일궈 나가는 그 땅까지 보았어요. 제우스는 완전 남봉꾼이고 남봉꾼. 보는 여자마다 다 막 만나가 애 낳고 헤라가 막 제우스가 처음 결혼한 여자가 헤라라는 신인데 그게 뭐 자식과 뭐 이런 신이라 그러던데 헤라가 막 화를 막 내니까 이제 땅도 넓은데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열심히 끌어야 안 되겠다 하면서 계속 끌어가 애를 낳아요. 참 그때 당시에 마늘 얼마나 열받았거든. 짜이 넘치지. 그러면서 이제 또 옛날에 쫓겨났던 그 신들하고 또 싸우는 이야기가 또 앞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우스 신하고 이게 이제 신화라만 보면 또 그런데 내가 책으로 보는 거는 이제 신화가 아니고 이제 실제로 그 시대 때 그 올림푸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었던 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논리를 펴가 나가거든요. 내가 신화적인 건 빼고 이제 정사인 거지, 정사로 보고 그 인간은 제우스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보고 뭐 티탄족이라면 옆 종족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또 얼굴이 다리는 뱀이고 막 뭐 얼굴이 100개고 막 이런 괴물신도 막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해석하기를 이민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민족.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생김새가 완전 틀린 이민족들을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재밌기는 내가 보기 재밌는데
상상력이 상상력이 엄청나게 막 깨잖아요. 생각을 막 깨잖아. 재밌긴 재밌는데, 이게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려워. 뭐, 디오니소스 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말이 이름이 어려워. 그거보다 헷갈려. 그거보다 헷갈려가지고, 참. 야, 오늘 그냥, 오늘 뉴스 안 좋은, 제가 그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제가 넣었다가 실패한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대표 또 사고 소식 듣고 이러니까, 과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사람한테 그렇게 해를 끼치면, 본인한테도 그렇게 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좀 일찍 좀 깨우쳤으면 이런 일도 자기도 안 당하고 자기가 실력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몰랐는 거예요. 뭐 학벌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금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자산 운영이라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욕심이나 그거에 취해가지고 하다가 사고 들렁나가 책임지지도 못할 사고 들렁치고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인생을 다 망치고 했으니까 본인도 좀 느끼는 바가 아니겠나 모르겠어요. 요즘 뭐 세상 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뉴스들도 너무 많고 이게 정상적인 일들인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네요. 하여튼 모비커 분들 혹시라도 영상 올리시면서 재밌게 많이 올려주시고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고양이 모비커도 있던데 고양이 모비커 보다가 하도 사무실에 내 혼자 막 웃다가 옆에 사람 외국인들 가길래 계속 웃음이 나더라. 다음에 또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좋은 목요일 되십시오.